오늘은 얘기하고 싶은 게 이 불안에 대해서 어떻게 벗어나갈 건지, 임포스터 가면을 어떻게 벗을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2015년도에 한국 여자 학생이 있었어요. 고등학생. 다 아실 건데, 근데 이 학생이 자기가 이제 하버드하고 스탠퍼드를 동시에 붙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거 들었을 때 사람들이 천재구나, 정말 똑똑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김양 가족은 그동안 김양이 하버드대와 스탠퍼드대에 동시 입학했고 특히 두 대학은 김양에게 스탠퍼드에서 1, 2년을 먼저 다닌 뒤 2, 3년은 하버드에서 공부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했다고 주장해 국내 언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사실이 아니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하버드 대학과 스탠퍼드 대학이 김양 합격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김양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맞아. 그런 기사가 있었죠. 이 학생 생각하면은 거짓말 했잖아요. 근데 이 거짓말이 이 학생의 목표였나요? 저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목표가 다 따로 있었다고 생각해요. 완벽해 보이고 싶었죠. 그렇죠. 천재처럼 보이고 싶은 게 원래 목표였잖아요. 사실은 저는 너무 이해하거든요. 이 여자의 마음. 왜 거짓말을 했는지. 우리랑 사실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다른 사람의 기대에 따라가면서 이런 가면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가면 증후군이 그게 처음 나왔을 때가 1978년도예요. 클랜스하고 아임스라는 이제 연구자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사회에서 뭐 일하는 워킹 여자들 있잖아요. 되게 성공하고 일도 잘하는데 이 여자들하고 말하니까 불안하다고. 자기가 약간 되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는 그냥 운 때문에 여기 와 있다. 자기가 뭐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하지 않는다. 그리고 약간 가짜로 사람들 속이면서 이런 자리까지 왔다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어른 여자들, 특히 성공한 어른 여자들 연구하는 게 그때부터 이제 임포스터이즘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연구가 발전되면서 우리 모두가 여자, 남자 다 그리고 어린애들부터 임포스터이즘 있을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제대로 임포스터인지 아닌지, 얼마나 임포스터인지 테스트를 하고 싶어요. 임포스터이즘 테스트인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나오셨어요? 21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21? 네. 28. 28. 저는 누가 채점해 주는 줄 알고 제가 안 했는데. 아니 선배님 저도 네. 저도 그랬어요. 네. 김상중님은 네네. 어떻게 나왔죠? 저요? 네. 저도 지금 계산 좀 해볼게요. 남정네들 정말. 아유. 여기 이한이님은 23, 아, 한영 22, 윤지성님은 27, 김경아님은 28. 이제 한국 사람들 보니까 이 딱 그 점수에 막 관심 있거든요. 맞아요. 딱 이 점수가 나오면은 나는 임포스터다. 나는 임포스터 아니다. 맞아. 이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임포스터들은 임포스터 가면까지 숨기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가면이 익숙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저는 뭐 아주 소셜한 사람이다 이렇게 속일 수 있거든요. 그게 익숙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척도를 막 믿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가면을 쓰면서 어떤 게 어려운지, 그리고 행동을 할 때 뭐가 이제 힘든 건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임포스터에 대해서 연구가 사실은 많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임포스터들이 많은데 근데
숨어 있어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가면들이 제일 많이 보였는지 이제 많이 생각했거든요. 이제 3가지에 대해서 알게 됐거든요. 특히 한국에서. 한국에서는 첫 번째 가면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매일매일 보는 가면인데 천재 가면이거든요. 천재 가면? 천재 가면이 뭐지?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 못하는 것처럼 우리 다 알아. 나 똑똑해. 100점 받았는데 나 공부 하나도 안 했어. 맞아, 꼭 그러더라고요. 네. 네. 노력에 대해서 숨기는 게 이게 딱 한국이잖아요. 한국 학생들의 많이 받고. 근데 그 노력에 숨기면서 가면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노력을 안 했으면 천재잖아요. 그냥 원래 알았던 거잖아요. 원래 나 조금 타고났어. 이게 제가 많이 봤던 첫 번째 가면이거든요. 어린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막 시험 볼 때 있잖아요. 나 공부 못했어. 이런 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왜 어릴 때부터 이런 가면을 쓰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 어른들이 가면을 씌워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점수만 보고 아니면 대학교 이름만 보고 너 천재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있거든요. 노력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아이가 천재처럼 느끼면은 기분 좋을 거라고 착각하거든요. 기분 좋을 수 있는데 그게 잠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조금 되게 걱정되고 슬픈 게 제가 너무 좋아하는 클라이번 피아니스트 컴피티션 있잖아요. 1등 했던 임윤창. 정말 사람들이 천재처럼 부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면을 씌워주는 거 아닌데 근데 이렇게 검색만 해도 벌써 천재라고 부르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어린데도 계속 사람들이 천재다, 천재다. 그러면 자기 진짜 천재 해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너무 걱정되는 게 앞으로 1등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대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런 훌륭한 사람들 서포트 해주고 싶으면 이 천재 가면을 씌워주는 것보다 관심이 가야 되는 게 노력이거든요. 예를 들어 얼마나 연습 많이 했겠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이렇게 했을까. 다음 곡은 어떤 거 할까. 어떤 곡을 칠 건지 어떤 스타일로 연습할 건지 궁금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훨씬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천재 가면을 피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그 과정에 관심 주고 1등 했다, 천재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정말 훌륭하게 연습을 많이 했다. 그렇죠. 노력을 많이 했다. 그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또 2번째 가면. 제가 많이 봤던 가면, 그리고 저도 이런 가면을 너무 오랫동안 썼기 때문에 벗기가 어려운데 이게 바로 완벽 가면이거든요. 완벽하다는 가면. 그리고 혼자서 다 잘할 수 있다는 가면. 이거는 회사에서 많이 봤거든요, 어른들. 원래 임포스터 연구를 보면은 제일 단단하게 가면을 쓰는 사람들이 바로 승진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은 회사를 생각하면은 그냥 밑에 일하는 직원들보다 CEO들, 뭐 사장들, 회장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임포스터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회사 생각하면은 또 드라마에서 사장으로 나올 때 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하고 와 다음 주까지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임포스터거든요. 왜요? 직원들 앞에서 완성된 아이디어가 없으면 아직 자기도 들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더 창피할 수 있거든요. 좋은 리더면은 바로 이제 직원들한테 가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앉아봐. 우리 같이 해결해보자. 우리 브레인스토밍을 해보자. 왜냐하면 솔직하게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런 디스커션이 있으면 피드백이 있거든요. 피드백 서로 하니까 사실은 더 완벽한 답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런 회사 맥락에서는 다 완벽 가면을 썼으면 얘기를 못 하게 되거든요. 대화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해와 완벽한 것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또 집에 가서 몰래 혼자서 막 하면서 내는 거예요. 그게 완벽 가면이거든요. 거의 다 그렇죠. 그렇지. 거의 안 힘들게 한 것처럼. 또 집에서 원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기는. 네, 원래 그렇게 오래 안 걸렸던 것처럼. 쉽게 한 것처럼. 네네, 그냥 어제 했어 그냥. 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거의 3,000명한테 물어봤거든요. 당신이 유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회사 사람들이 알게 될까 봐 두려우십니까? 거의 60% 넘게 동의한다. 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너무. 그래서 애마존이 제일 높이 나왔고요. 그리고 구글도 70% 넘게 나왔고요. 이런 되게 정말 성공한 좋은 회사들이잖아요. 이런 회사들에 들어갔으면 진짜로 이제 얼마나 노력했는지 보여야 되는데 못하면서 그냥 완벽 척하면서 불안하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보면은 댓글들이 있거든요. Today was my second day at Microsoft. I was super excited to join, but slowly my imposter syndrome has started kicking in and I feel like I will fail for sure. I barely understand anything going on and I feel like I won't be able to survive. 근데 또 이제 이 사람이 댓글 했는데 I've been here for 10 years. 10년은 I still feel like an imposter. 아직까지 불안하게 완벽 가면을 10년 넘게 쓴 거예요. 근데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도 이제 20년 동안 교수하고 있는데 아직도 조금 완벽 가면 쓰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들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천재 가면하고 완벽 가면은 사실은 비슷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가 노력하는 거를 보여주면 타고난 게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타고난 거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거를 믿거든요. 뭐 예를 들어 토끼랑 거북이가 경주했는데 거북이가 이겼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우리 아이가 토끼였으면 좋겠어요. 타고난 거. 졌어도 왜냐하면 그 타고난 게 더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가면이 있는데 다른 것 같지만 또 비슷하거든요. 이게 바로 겸손 가면이거든요. 제가 이제 미국에 살면서 메타인지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메타인지 연구하면서 그런 데이터,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과신하는 거. 특히 미국 사람들이 과신을 많이 하거든요. 맨날 나 너무 잘했어. 너무 잘 봤어, 이 시험을. 근데 더 못 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데이터를 볼 때마다 나는 이렇게 과신한 적이 없는데 뭐 제가 100점을 맞았어도 나 너무 못 봤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더 많았거든요. 이게 겸손 가면이거든요. 너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 너무 공부 열심히 했다고 나 안 똑똑한 사람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때는 100점을 받았으면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할 수 있거든요. 리사 너 너무 똑똑하다. 근데 항상 아니야, 나 원래 공부 많이 해야 돼.
이게 노력하는 게 사실 똑똑한 건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는 거, 그 타고난 것 때문에 똑똑하지 않다고. 네, 똑똑하지 않다고. 왜냐하면 노력을 했으니까. 그래서 겸손 가면은 비슷하게 누가 칭찬을 해줄 때 있잖아요. 나 그냥 운이 좋았어. 노력했다고 말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물어보거든요. 막, 뭐 한국에는 겸손해야 되잖아. 어떻게 그냥 내가 잘했어. 날 위해서 잘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아주 솔직하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이 시험을 너무 잘 보고 싶어서 공부 많이 했어. 잘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뭐 잘난 척도 아니고 솔직한 거고, 그리고 다른 친구가 그런 말 들으면 그래, 너도 너무 열심히 했으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척도를 봤을 때 제가 약간 이렇게 카테고리를 좀 생각했거든요. 이런 게 이제 진짜 증상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타인의 평가의 두려움이 느낄 수 있잖아요, 임포스터들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혼자서 일한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제가 완전히 타고난 게 아니니까 들키면 어떡하지? 그래서 혼자서 일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뭐 한두 번 이렇게 혼자서 막 하면은 사실 괜찮거든요. 근데 혼자서 더 길게 하고 매일 해야 되면은 좀 붙여요, 힘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임포스터리즘을 벗어나가고 싶은 거죠. 그렇죠. 또 두 번째는 자기 능력은 평가절하한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행동이 나올까요? 도움을 달라고 못한다. 못해. 이제 우리가 모르니까, 혼자서 못하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내가 못났다. 나는 원래 못 배워. 아무튼 이렇게 생각하는 임포스터들은 그러면 도움을 못 받아요. 오케이, 그럼 세 번째는 완벽주의. 완벽주의가 있으면 이것도 임포스터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시도를 안 한다. 그치? 이거 맞아. 정말 많은 학생들 뭐 하고 싶은데 실수할까 봐, 맞아. 실패할까 봐, 이거 그냥 나 이거 뭐 바빠, 안 해. 안 해요. 갑자기 이제 포기하는 느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도를 하고 싶을 때 못할 때, 이게 임포스터거든요. 그 네 번째는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행동이 피드백을 못 받는다.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회사 사람들, 특히 사장들, 회장들, 사람들 앞에서 실수를 하면은 그 두려워할까 봐, 들킬까 봐 걱정되면은 아무 피드백 못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성공을 두려워한다. 성공을 두려워한다? 성공을 두려워한다. 그러면은 인정을 피해한다. 이거는 아까 겸손 가면이거든요. 이제 뭐를 잘했는데 누가 너 너무 잘했어, 축하해. 그러면은 똑같이 앞으로 완벽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되게 무섭거든요. 이런 경험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동료들을 보면 지금은 이제 코미디 프로가 많이 없어졌지만 매주 코너를 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정말 빵빵 터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딱 그날은 정말 성공의 그 도치가 되는데 네. 그 다음 날부터 다음 주 어쩔 거야? 맞아. 뭐 네. 이런 걸로 들려서 네. 그 두려움이 갑자기 확 생각나네요. 네, 그 두려움이 정말 힘들고 정말 외로워지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냥 가끔씩 내가 왜 혼자서 하려고 그러지? 아니면 내가 왜 피하려고 그러지? 왜 인정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이런 느낌들 있으면서 불안해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불안한 게 다른 약간 행동으로 증상들이 또 나와요.
이게 약간 그 임포스터의 사이클이거든요. 두 가지가 이제 생기거든요. 과도한 노력 아니면 미루기. 과도한 노력은 제가 1등이거든요. 몰래, 혼자서. 근데 이제 사람 앞에서 나타나면 괜찮았어. 그리고 오래 안 걸렸어. 그건 어렸을 때 이제 미국에서 처음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는 영어를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 아주 어렸을 때 그런 ABC 배우잖아요. 그럼 ABC 뭐 잡지책에서 그림을 찾아오라고. 그래서 D 예를 들어 찾아와. 뭐 데스크 이런 거 막 찾아서 와야 되잖아요. 3개 정도 갖고 오라고 하면은 저는 6개를 찾았거든요. 더 과도하게. 왜냐하면 더 완벽해야 되고 그 가면까지 숨겨야 되니까 그게 과도한 노력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어제 또 이제 과하게 공부를 했거든요. 모든 영상을 봤는데 조선의 왕, 영조 이 사람도 약간 임포스터 가면을 썼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왕이 원래 왕 되는 사람 아니었잖아요. 자기 형이 왕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일찍 죽고 자기가 그냥 운으로 된 거잖아요. 자기가 무슨 노력 아니면 실력 때문에 된 거 아니니까 약간 왕이 됐으니까 그 자격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과도하게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그래서 보니까 정말 많은 논문을 썼거든요. 그리고 그런 슬픈 얘기도 봤거든요. 그 아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아들도 완벽하지 않으면 또 자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불안하고 들킬까 봐.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서 이것도 가면 아닌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어떤 다른 임포스터들은 미루기로 가거든요. 미루기 많이 하시죠. 특히 한국에서 보니까 학생들은 다 벼락치기 하거든요. 공부하면서 해오면서. 근데 미루기는 어떻게 보면은 뭐 다 그냥 하는 거고 그냥 게을러서 그렇게 하는 거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임포스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미루기 하는 이유가 우리 자신한테도 들키고 싶지 않거든요. 어떤 때는 제가 예를 들어 책을 쓰고 싶다.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있지만 지금 바로 쓰기 시작하려고 하면은 어렵거든요. 실수도 하고 힘들고 나 천재 아니구나. 나는 뭐 이 한국말 너무 어렵구나. 들키면 어떡하지? 그래서 안 시작하려고 계속 미루기를 하는 거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이제 가면이거든요. 실패를 숨기려고 하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요즘 드라마 그 안나가 또 안나. 굉장히 이렇게 네. 핫하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 리플리 증후군과 가면 그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네. 이제 리플리 증후군 있는 사람들은 가면이 목표예요. 가면 쓰는 게 자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했거든요. 그 기생충 네, 영화 있잖아요. 근데 이 가난한 가족이 한 명씩 가면을 쓰는 거잖아요. 척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집에 가서 엄마도 해. 이거 척할 수 있어. 그리고 아빠도 기사해. 척하 이게 자랑하는 거거든요. 이게 목표고. 근데 사실은 자기가 척하는 거에 되게 자랑스러운 거고. 그게 리플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기생충만 아니고 다른 이거는 되게 무서운 사건인데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여자가 친구 고등학교 동창이었나 그래요. 근데 친구 가족을 다 죽였어요. 왜요? 왜냐하면 질투나서. 질투나서요? 네. 질투나서요? 네. 이 친구를 질투해서 친구 역할을 되고 싶었거든요. 친구를 그냥 리플레이스 하고 싶었거든요. 그 남편하고 애들.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다 그냥 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임포스터리즘하고 가면 증후군하고 멀어요. 가면 증후군은 우리가 이렇게 일부러 막 누구 속이고 막 죽이고 이런 거 절대로 아니고 너무 불안해서 그냥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할 수 없이 가면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이 달라요. 이제 사실은 임포스터리즘은 가면 증후군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씌워주는 거거든요. 어떤 때는. 그리고 미국에서 동양 사람으로 살면 그런 스테레오타입이 있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백인들이 동양 사람들에 대해서 스테레오타입 가진 게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겸손하다, 겸손하다, 친절하다? 친절하다, 부지런하다. 부지런하다. 맞아, 부지런하다. 진짜 제일 크게 생각하는 건 조용하다. 아, 그래요? 그런 게 약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부담을 가져서 약간 에이시안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이 또 많은 가면들을 쓰거든요. 조용해야 되고, 얌전해야 되고, 혼자서 그 과도한 노력 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연구가 나왔는데 좋은데요. Surprising underperformance of East Asians. 동양 사람들은 사실은 뭐 학교도 잘 가고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막 뭐 대학교도 잘 가고 그리고 회사도 잘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자세히 보면은 동양 사람들은 미국에서 승진을 잘 못해요. 사장까지 못 가요. 이 리더십 포지션까지 못 가거든요. 이게 뱀부 실링이라고 나오거든요. 대나무 천장. 에이시안들이 이상하게 여기 리밋이 있어요. 여기를 못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까지구나. 네. 그 이유가 low verbal assertiveness.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을 말을 안 하거든요. 맞아. 말안 해. 이게 임포스터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절대로 말 안 하죠. 그리고 브레인스토밍 할 때, 토론할 때도 얼마나 어려운지. 왜냐하면 다른 애가 말하면은 그 얘기 해야 되잖아요. 너 틀렸어. 이런 이유 때문에. 하고 싶은데. 정말 힘들거든요. 맞아. 왜냐하면 우리는 다 동의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수 있게 짧은 실험을 할게요. 또요? 네. 그러면 이제 질문을 몇 가지 낼 건데요. 그냥 0부터 7까지 이제 대답하시면 돼요. 먼저 김상중님, 네. 인생에서 대학교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3번. 3번. 네. 한영 씨, 네. 삶에서 결혼하는 게 중요할까요? 5. 5. 네. 네, 그러면은 윤지성님, 네. 살아가면서 아이를 낳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아이요. 네. 이렇게 고민의 문제야? 이것도 어렵죠? 가면 쓴 거예요, 벌써. 이게 이제 짧은 실험이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3, 그 두 번째는 5, 그리고 이제 제대로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하고 동양 사람들하고 비교를 할 때, 동양 사람들이 중간쯤을 많이 선택해요. 하는구나. 이렇게 3, 4. 근데 미국 애들은 아주 뚜렷하게 0.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아니면 7. 완전히 중요해, 이건. 네. 7로 가면 이상할 것 같아서 5를.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 조심스럽거든요. 맞아요. 자신을 의견이 있는 것보다 그냥 누르면서 남의 시선. 네, 남의 조금 조심스럽게 가면을 쓰게 되거든요. 뭐 결혼하는 게 뭐 좀 중요해. 사실은 속으로는 나 진짜 결혼하고 싶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또 대학교 가는 것도 나 7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뭐 좀 사람들이 싫어할까 봐 뭐 5 이 정도 말할 수 있거든요. 그게 그 뱀부 실링이거든요. 대나무 천장.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특히 미국에서
백인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 동의 안 하고 이게 나의 의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문제가 그 두꺼운 가면 아니고 그 되게 얇은 가면. 얇은 가면을 썼기 때문에 조금 그거를 그냥 인정하거든요. 그냥 뭐 우리 다 그렇게 살자. 이렇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슬픈 게 우리도 가면을 썼으니까 이 가면을 믿을 필요 없다. 이 사람이 한 번만 잘못했다고 미안하단 말 아니면 표정을 안 믿으면 용서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도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나 미안해, 나 잘못했어. 아무리 그래도 용서 못 받죠. 맞아. 사람들이 이거 그냥 가면이잖아.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게 너무 슬프잖아요. 진짜 너무 슬픈 얘기다. 솔직히 제가 미국 마인드로 또 한국 사람들 보면은 용서가 되게 어렵거든요. 잘 안 보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말하는 것도 가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유가 이제 캔스 페스티벌에 나왔던 영상을 봤는데 이렇게 이제 치잖아요? 넘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인터넷에 막 올라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과했잖아요. I would love to apologize to the Korean actress Lee Ji-eun because I pushed her on the red carpet by mistake. 이거를 보면서 어떠셨어요? 이거 사과하는 거를 믿으셨어요? 그냥 형식적인 아이유가 아니었으면 사과했을까? 맞아, 그 생각도. 뭐 이런 거. 한국의 네티즌들이 무서워서 아유 사과할게요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아니 혹은 옆에서 시켰을 수도 있고. 야 큰일 네. 났다. 화면을 보니까 네. 제가 이제 배우잖아요. 네. 그런 함정에 안 빠지려고 노력했는데 좀 진심성 같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되게 궁금하거든요. 진심을 어떻게 보여줄까요? 또 그러네. 한국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봐도 약간 안 믿으면서 계속 욕을 했거든요.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거 보고 사과했구나 약간 받아들이는 거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가면이 아니고 거짓말 아니고 뻥 아니고 척 아니고 그냥 말을 했구나. 그게 가면하고 진짜 생각하고 매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아무튼 우리가 가면을 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 쓰는 거다. 그래서 다른 이유가 있다. 이게 진심이 아니다. 그거를 의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믿어보자. 그게 약간 더 자기한테도 불안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내가 먼저 용서하자. 내가 먼저 믿어보자. 그러면은 그 사람이라도 가면은 벗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거 봐도 약간 안 믿으면서 사과 뭐 해도 안 해도 신경 안 써. 나 그게 쿨한 척. 쿨한 가면도 있거든요. 약간 MZ 시대도 가면을 안 썼다고 생각할 거잖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약간 요즘 친구들 보면은 좀 그냥 쿨한 것 같아요. 면역 증세가 어떻게 됐어요? 제가 이게 MZ라고 하면 나이가 32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마냥 어리지는 않아요. 그러네 20대인 줄 알았는데. 네, 어려 보여요. 네. 나이가 32살이다 보니까 우리 세대네. 네, 맞다 이렇게 살짝 걸쳐 있는 세대긴 한데 뭔가 할 말 있으면 가면 쓰지 않고 바로바로 예를 들어 뭐 직장에서 뭔 일 있어 저 그만둘게요. 그리고 막 인터넷에 글 있어. 나 오늘 퇴사설 푼다 막 이러면서 맞아. 뭔가 되게 맞아. 막 나 되게 막 그게 쿨해 이런 게 좀 약간 그러면 그 친구들은 가면을 쓰지 않은 그런 가면 건가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쿨한 척 가면이거든요. 그런 척 가면. 풀병 가면. 두렵겠지. 그들도 네. 두렵겠죠. 그 사람들도 그 친구들도 이런 실수의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뭐 사장이 이거 잘못했어. 그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됐어 나 관둬. 그러면 회사를 계속 관두면은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하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못 하는구나. 그게 쿨한 척 가면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 가면을 진짜 우리가 벗을 수 있는지 그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먼저는 제가 이제 옛날에 했던 실험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원숭이 실험이거든요. 원숭이를 먼저 내기를 하게 했거든요. 네가 이 내기 행동으로 뭐를 아는지 뭐를 모르는지 보여달라고. 고릴라도 아니고 침팬지도 아니고 정말 우리보다 한 살도 이제 인지적으로 한 살도 안 되는 원숭이였거든요. 근데 이 원숭이도 내가 이거를 알고 내가 이거를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거든요. 이 실험을 보여주는 이유가 우리는 사람인데 원숭이만큼을 잘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이 한 영상이 있는데 이제 하나씩 보면서 메모리 테스트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보시면 이렇게 누르면서 이제 테스트가 나올 거예요. 객관식으로. 이제 찾아서 누르면 내기를 하게 했거든요. 맞았으면 나 많이 걸 거다. 틀렸으면 나 많이 안 건다. 이제 찾아서 이제 나 많이 걸었어. 그러면은 3개 들어오거든요. 근데 다음 트라이얼에는 틀렸는데 많이 걸을 거예요. 틀렸는데 그래도 3개가 나가요. 3개가 나가요. 어머. 많이 걸. 근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알죠. 근데 이거는 이제 나 안 걸 거다. 이쪽 거 그냥 하나만 들어와요. 왜냐하면 나 확실하지 않아. 아하.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실험이었거든요. 근데 이 원숭이도 내가 이거를 알고 내가 이거를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거든요. 그게 메타인지죠. 그러네. 또 2번째 실험했거든요. 이거는 다른 4마리 가지고 했는데 이 실험에서는 A, B, C, D를 눌러야 되거든요. 그 맞는 순서로. 근데 어떤 리스트는 familiar 했어요. 그 전에 많이 배웠던 리스트였고 그래서 아는 거예요. A, B, C, D를. 근데 어떤 리스트는 new 리스트예요. 그냥 처음 보는 리스트예요. 그러면은 저도 A가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실험에서 보여주는 게 이 원숭이들이 이거를 누를 때 있잖아요. 이게 나 힌트 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버튼이었거든요. familiar 리스트를 벌써 알잖아요. 그러면 도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안 누르는 거예요. 근데 세고면은 이거를 눌러야 되잖아요. 그게 딱 그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new 리스트이고 이거는 familiar. 이제 벌써 아는 리스트. 근데 보니까 accuracy는 new 리스트는 많이 틀렸고 familiar 리스트는 많이 맞았고 근데 힌트를 보면은 반대. 이제 이거 세고니까 나 힌트 주세요. 그래서 이 2가지 실험을 합쳐서 보면은 원숭이들도 나 이걸 모르니까 도와주세요. 이게 제대로 된 메타인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2가지 이 가면을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디렉트하게 말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들키기 학습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냥 들키기 하면 안 되고 막 어디 가서 나 이거 못해 몰랐어 실패였어 이거 아니고 일찍 들키기 그게 제일 안전하거든요. 중요한 시험 망치는 것보다 그 전에 공부할 때 셀프 테스트를 하자.
일찍 미리 해가지고 이거 어렵구나. 나 시간 더 많이 필요하는구나. 아니면 나 친구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안전한 일찍 들키기가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는 들키기 아니고 비슷한데 실수, 학습. 실수하는 거예요. 실수로 또 아까처럼 그냥 막 실수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해보자. 그래서 제가 대학교 갔을 때 진짜 한국말을 제대로 배우고 싶으니까 엄마한테 편지 쓰자. 이제 한국말로. 왜냐면 그런 기회가 많이 없잖아. 한국말 쓸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엄마가 이제 답장이 왔어요. 엄마가 이렇게 다 고쳐줬거든요. 아이고. 이것도 안전한 들키기도 되고 실수, 사람 앞에서 실수. 그래서 이 실수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한테 너 성공할 수 있다. 친구들한테도 야,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말 많이 하잖아요. 저는 사실은 그런 말들이 막 도움이 안 되거든요. 더 감동받는 거랑 더 도움되는 게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 실수할 자격이 있어. 괜찮다고. 너 오래 걸려도 돼. 필요하면은 도와달라고 말을 해달라고. 사실은 성공에 대해서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왜냐면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 막 대학교 됐으면 성공. 뭐 회사 들어갔으면 성공. 근데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성공들이 있거든요. 피곤했어도 뭐를 해냈으면 그것도 성공. 뭐 아이하고 좋은 대화했으면 성공. 그렇죠. 뭐 아이가 뭐 책 읽어주는데 집중했으면 성공.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실패도 일었을 수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진짜 그 끝에 실패할까 봐 너무 두려워서 시도를 안 하는 거거든요. 맞아. 네. 근데 완벽 가면을 썼으면 우리 아이들도 쓰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엄마 앞에서도 완벽해야 되니까. 실수하면은 엄마가 싫어할까 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어른들, 윗사람, 보스들, 사장들, 교수들이, 선생님들, 우리가 먼저 약간 보여주면 밑에 학생들, 아이들도 그리고 같은 직원들, 후배들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용기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메타인지를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왜 메타인지가 필요한지. 메타인지는 우리가 문제 해결하는 방법들이거든요. 그런 능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가면을 쓰게 됐으면 혼자서 다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너무 불안하고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원래 살아가는 게 우리가 이제 소셜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사는데 진짜 좋은 메타인지가 도움 달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나 혼자서 못하니까 조금 힌트를 줘. 조금 도와줘. 이거 같이 해볼까? 이런 게 정말 어려운 메타인지거든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말하는 게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용기를 키우려면은 가면을 벗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전하게 조금씩 살짝 들키면서 실수를 하면서 가면을 벗고 도와달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